지금은 수학이, 계산기하기, 애니메이션 전체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수학이 교통 문제를 완전 대대적으로 해결한 게 큰 사례예요. 가장 최근에 수학이 많이 쓰이는 분야가 여러분 놀랍게도 의료입니다, 의료. 우리 세상이 정말 이 많은 수학을 쓰고 있죠?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을 바꾸는데 수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좋아하나요? 네. 애니메이션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뭐 있어요? 오로. 오로? 네. 자, 이 역사상 첫 번째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100% 써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뭔지 알아요? 토이스토리입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이 토이스토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약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픽사라는 회사인데요. 당시에 픽사의 그 회장, 그러니까 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스티브 잡스였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원래 처음에 만든 회사는 공동 창업한 회사죠.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이 성공했죠. 그래도 커졌는데요. 그러다가 80년대 초반 중반에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때가 이미 백만장자죠. 엄청난 부자가 됐고 세상에 크게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큰 좌절에 빠졌겠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세상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각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 정말 자기 분야 일가를 이룬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들었대요. 제가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스탠포드 교수이던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폴 버그르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조언을 했냐면 자기가 DNA 연구를 하는데 이게 실험 준비만 1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수 하나 딱 하면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준비해야 된대, 1년을 또. 실수 하나 하면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상은 받았는데 너무나 실험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저 조언 좀 해주세요 갔더니 아, 당신 잘 왔다. 당신은 컴퓨터에 그 아주 재능이 있으니 좀 가상 실험을 직접 안 하고 실험실에서 안 하고 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컴퓨터로 실험하는 가상 실험할 수 있는 좀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1년씩 준비해가지고 실수 하나로 다 날아가고 이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스티브 잡스가 영감을 받았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인생을 걸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회사를 2개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는 넥스트라는 회사고요. 이거는 컴퓨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상실험 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막 하고 하려면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실험을 해서 가상실험 결과를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화를 위한 회사를 픽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2개의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일단 넥스트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정말 쫄딱 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너무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대신에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보통의 일반인이 잘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팔리잖아요. 소수의 뭐 교수나 실험하는 그런 뭐 공학자 같은 사람은 사지만 그거 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파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기였어요, 인생에. 근데 픽사가 이 위기에 스티브 잡스를 구원한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더니 토이스토리가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은 참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해안은 뭐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이렇게 수학을 아주 잘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수학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바꿀 수 있고 계산기하기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그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은 수학이, 계산기하기, 애니메이션 전체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컴퓨터 그래픽을 쓰고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반에는 이 계산기하기라는 수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예 중에 하나가 그 도시의 교통 문제에도 수학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그 독일 알죠? 옛날엔 독일이 동독, 서독 이렇게 갈라졌던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결국 이제 통일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동베를린에는 인구가 별로 없고 서베를린은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합쳐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중교통에 큰 혼란이 왔어요. 어떤 데는 막 사람들이 정말 줄을 정말로 길게 쓰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길이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모를 했어요. 공모. 이거 해결해 주면 뭐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모 당첨된 사람이 수학자였어요. 마틴 그레첼이라는 수학자인데요. 이분의 수학 분야가 이제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적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수학 이론을 써서 전체 그 버스 노선을 완전히 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새로 설계한 거예요. 노선도 새로 설계하고 배차 간격, 배차 시간 다 새로 조정하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최적화라는 걸 써서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원래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버스가 더 늘어나야 될 거다. 그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가장 적절하게 다 바꾸고 했더니 버스가 1800대에서 1300대로 줄었대요, 오히려. 그런데 교통 문제는 다 해결이 됐대요. 사람들 기다리는 시간도 다 없어졌고 대중교통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이 교통 문제를 완전히 대대적으로 해결한 게 큰 사례예요. 또 다른 그 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정치학도 있어요. 이분이 그 네이트 실버라는 분이에요. 네이트 실버는 그 원래 통계학을 사용해서 스포츠 이런 통계를 내는 걸 많이 하던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방식을 정치에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쯤에 각종 빅데이터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선거 결과를 예측했는데 오바마 재선거 때는 뭐 거의 100% 선거를 각 주별로 미국의 50주를 다 맞췄어요. 뭐 상원 선거, 하원 선거 이런 거 다 100% 맞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이 이런 그 선거 예측도 합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수학이 많이 쓰이는 분야가 여러분 놀랍게도 의료입니다. 의학. 이건 좀 신기하죠. 의학은 생물학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병원에 가서 MRI, CT 뭐 이런 거 찍어본 사람 있어요? 찍어봤어요? 네. 그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게 다 보이죠? 뇌를 찍으면 뇌가 다 보이죠? 자, 이거 어떻게 찍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똑같아요, 카메라랑.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기다 집어넣고 뭘 쏘냐면 자기장을 쏩니다. 빛을 쏘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빛을 쏘는 거죠. 여기는 자기장을 쏩니다. 자석에서 나오는 게 자기장이죠. 자기장을 아주 센 걸 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각종 세포랑 장기의 세포랑 반응해요. 그 반응하는 게 핵자기 공명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이 갔는데 휘어요. 자기장이. 마치 빛이 반사될 때 반사되는 방식이 다르듯이 자기장도 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장치가 자기장이 이렇게 휘었구나를 측정해요. 그 수학 방정식을 풀면 이런 결과가 나려면 모양이 이랬을 거예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추측한 걸 쫙 그리면 그게 바로 우리 몸속의 뇌 영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이 정말 이 많은 수학을 쓰고 있죠.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 세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커서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살아온 세상은 다른 세상을 살 텐데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그 수학이 발전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도 풀어야 돼요. 해킹 문제도 풀어야 되고 빅데이터 문제도 더 정교해져야 되고 그래서 꼭 수학을 잘하고 좋아해서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수학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